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점포들도 있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심야에도 편의점에 가려면은 별 두려움 없이 편의점을 갔다 오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방범 순찰 활동을 하는 그런 공무원과 또 주민들의 수고가 또 이런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 국가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든지 그럴 것은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물론 세계 최악의 테러리스트가 바로 인접해서 평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 그냥 소규모 테러 집단 혹은 해적, 산적 이런 거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빨치산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 국민을 해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또 그 외국 풍조에 푹 빠진, 그래서 대한민국과 자기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의 배우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국이다. 나에게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영토에 인구는 많고 이런 우리나라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세계 곳곳에서 들어와서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환경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20일 문재인 민주당의 국정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한국에서 극단주의 테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문건을 26개 기관 그리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62개의 기업에 배포한 겁니다. 국정원에서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등 연휴 기간을 맞아서 일반 시민을 표적으로 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 감행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유명 인물이라든지 또 그들 테러 단체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는 테러를 그렇게 생각하죠. 무엇인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테러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테러 집단들이 움직이는 행동 양식을 우리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소프트 타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사전에 얼굴도 모르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한다 하는 겁니다. 테러라고 하는 자기들의 플랜을,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테러를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원수를 죽이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냥 생각했던 테러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죠. 테러 단체들에게 의약품도 주고 여러 가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우리에게는 테러 안 저지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자의 뜻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뜻에 따라 그냥 한국 국민이 이유 없이 테러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테러 집단의 행동 양식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테러 위험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을 2번, 3번 강조했습니다. 이러니 도대체 국정원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렇게 밝힌 것인가? 우리가 더더욱 궁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문건을 배포한 기관에 조심해라 이러고 말면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언론에 이 내용이 나갔습니다. 내보낸 것이죠. 그런데 위험하다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혹시 무슨 테러 예고라도 받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국민이 안 믿을까 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국내에 테러 위험 인물들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테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국내에서 테러 위험 인물들이 활동 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죠. 우리는 사실 일반 범죄도 개별 우리 동네에서 평범한 그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그게 심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죠. 길을 걸어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밤에 어디를 걸어가면 강도를 만난다든지 이제 그런 뉴스는 우리에게는 참 드문 뉴스고 물론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일상다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치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테러 위험 인물들이 활동 중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그걸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테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명백현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면 국가 공권력이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테러 예고가 없어도 이게 이미 한참 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게 수립이 되고 또 인정이 됐던 원칙인데 명백현존의 위협이라는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지금 밝힌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테러 진압 부대가 가정에 급습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위를 할 때 시위대를 체포하는데 테러 진압 부대가 투입되는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예의주시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에서는 또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테러 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시리아의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 거기에 지원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러시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에서 일당 5명이 적발이 됐고 사법 조치를 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러시아 사람 사진도 내보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물품들도 같이 사진을 내보냈는데 2021년 12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곳곳에 너무 많다 싶죠. 국정원에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가령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갑자기 어느 상점을 폭파시킨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그런 작은 점포 같은 데다가 폭탄 트럭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예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일부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불만 세력을 자극해서 외로운 늑대로 양성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테러 위험은 서방 선진국 그리고 정세가 불안한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 대상이다. 이렇게 12월 20일에 나온 그런 발표인데 12월 24일부터 위험한 기간으로 그리고 연말 연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